코로나19 사태로 대구와 경북 3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정은 처음입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 나라는 138곳으로 늘었고 우리 정부는 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일주일째, 판매 시간과 수량이 약국마다 달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비중이 커지면서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 고객과 접촉하는 유통 판매 업체들은 마스크 물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대표가 기존 공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태영호 전 공사의 당선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3분 만에 무단 침입해 1시간 반 동안 기지 안을 활보했습니다. 경보음도 울리지 않고 CCTV 감시병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2자릿수가 된 건 23일 만입니다. 신천지와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언제 어느 때 확진자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르겠죠.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늘면서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과 소규모 집단 전파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조금 전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지 20여일 만인데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도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을 이유로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대상이고 또 어떤 혜택을 받는지 먼저 최지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군 3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생계지원금 등이 국비에서 70% 지원되고 전기요금, 통신비 등의 감면 혜택도 이루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당장은 의료 지원 등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령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부족할 것이라고 봐서. 야당은 뒤늦은 대응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경제 공동체인 대구와 경북의 전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경북만 1,000명이 넘는 이런 숫자인데 특히 대구 경북은 경제로는 완전히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구의 피해가 우리 경북의 피해가 똑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는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정부도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데 방역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은 유럽 5개국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했는데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진즉 이런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오늘 하루 공항에서 벌어진 일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 영국 런던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줄 서가지고 거기 검역에 들어가서 드리면은 열 재고 아픈데 없는지 물어보면은 안내하는 사람들이 모바일 자가 그거 어떻게 앱 까는 법하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오늘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 입국자들은 특별검역 신고서 제출과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의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유럽 5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항공기는 총 6편에 승객은 748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유럽 노선 5편이 줄었지만 유증상 입국자는 여럿이었습니다. 열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자가 꽤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입국자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 특별 검역 대상국이 아닌 스위스는 감염자가 1,000명을 넘었고 그리스, 덴마크, 유럽 다른 국가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전파는 77개국에서 일어났는데 페루, 파라과이, 모로코, 알제리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한국발 입국 제한에 신중했었죠. 그런데 최근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6곳이나 추가됐는데 이제 전 세계 유엔 가입국의 70%인 138곳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숫자가 비슷해진 겁니다. 이 소식은 김지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가 한국발 입국 금지에 나섰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콰도르는 의무적 자가 격리에서 입국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유럽 26개국을 입국 금지한 지 사흘 만에 영국과 아일랜드를 추가해 유럽 전체를 차단했습니다. All of our health experts presented information. Dr. Fauci will reflect on some of those numbers. Made a unanimous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that we suspend all travel from the UK and Ireland.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들의 국내 여행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장병들이 한국 등 감염 다발 국가를 60일간 오가지 못하게 한 데 이어 오는 16일부터 8주간 미국 내 여행까지 제한합니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우려를 낳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Was your temperature normal, Mr. President? Totally normal. 현지 시간 14일 미국 내 확진자는 2,800여 명, 사망자는 58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미국 내 감염자가 2억 명을 넘고 사망자도 170만 명에 이를 걸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로 콜센터에서 퍼지는 바이러스를 막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사이 9명이 더 나와서 이제 이곳 확진자는 124명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많이 나온 11층이 아니라 10층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신은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추가 확진자는 인천에 사는 40대 여성 등 모두 9명입니다. 이로써 11층 콜센터에서만 82명이 무더기로 확인됐고 9층 콜센터에서도 1명, 다른 회사 사무실이 입주한 10층에서도 2명이 확진됐습니다. 가족 등 건물 외부 접촉자는 39명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이번 건물 내 집단 감염이 콜센터가 아닌 10층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 10층에 근무하는 교육센터의 직원이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사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11층 콜센터 직원들의 발병일로 추정되는 지난달 28일에서 29일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시점입니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바이러스가 건물 내에서 전파됐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공조 시스템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 가운데에서도 30대 여성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7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끝난 만큼 직원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해수부를 방문한 민간업체 직원이 확진되는 등 2차 전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일요일은 오늘 대다수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 중에는 주일 예배를 강행한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성남과 부천에서 예배 도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구자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입니다. 교회 불은 꺼져 있고 문은 닫혔습니다. 지난 8일 예배를 본 신도 3명과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자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 60대 목사 부부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상인들은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3층에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문을 또 어느 기간을 닫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앞서 부천의 한 교회도 지난 8일 구로 콜센터 직원이 예배에 참석한 뒤 교회 관련 확진자 14명이 나오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도 포함돼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13일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예배 활동 중 전파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2,900여 곳에서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예배를 여는 교회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밀집 공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회 현장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코로나 감염 공포 속에서도 요즘 한창인 산수유와 매화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전남 일대 수만 명이나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 봄을 즐기려는 이 상춘의 심정이 더 특별하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자락이 하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마스크만 착용했을 뿐 애년과 같이 나들이객들로 가득합니다. 주차난에 차량 정체까지 심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얀 매화 꽃도 너무 이쁘고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주 진짜 갇혀 있다가 오늘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썼어. 나들이객들은 산과 계곡을 따라 만개한 산수유 꽃을 보며 봄을 만끽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지금 계속 집에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요. 주말이라서 지금 꽃 구경 한번 하러 나왔어요. 노랗게 핀 꽃 보니까 그래도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남 광양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화 축제를 취소했지만 주말에만 5만 명이 넘는 상춘객이 몰렸습니다. 예년보다 적긴 하지만 몰려드는 상춘객에 지자체는 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지만 상춘객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열흘 전부터 긴급하게 이제 취소가 결정이 됐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씩 돌고요. 그다음에 좀 사람이 오늘같이 주말이 끼면 한 5회, 6회 정도 더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봄꽃 축제를 취소했지만 봄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코로나19가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마스크 구매하기 어떠셨습니까? 오늘이 이번 주 할당량을 사는 마지막 날인데 휴일에는 문을 닫는 약국이 많아 구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혼란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편은 이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먼저 권형석 기자가 오늘 현장 취재한 내용 보겠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뒤 첫 일요일인 오늘도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약국에 늦게 도착해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오전에 말이네. 오전에. 가서 없는데 저쪽에 좀 가야지. 대형 약국이 몰려있는 종로 5가에도 이처럼 문을 닫은 약국이 곳곳에 보입니다. 일요일에 문을 여는 휴일 지킴이 약국은 전체 약국의 30%. 세 군데 다녀도 마스크 문도 닫았고 또 두 군데는 또 마스크도 없고 해가지고 마스크 공급량도 평소 800만 장에 비해 적은 150만 장 수준입니다. 오늘은 안 들어오네. 하도 안 와서 전화해봤더니 안 오네. 약국마다 마스크 판매 시간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판매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시민은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마스크가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지금 5군데 정도 돌았는데 아직 마스크를 못 사서. 그나마 어제만큼 북새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휴일 같은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안 오셔서 이런 경우는 지금 마스크를 시작한 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한 시민들의 불편한 마스크 구하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마스크는 일주일에 2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유통 판매업체 직원들입니다. 매일 고객들을 만나는 만큼 충분한 마스크가 필요한데 회사가 비축한 물량이 바닥나거나 개인이 알아서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구두 매장.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합니다. 여기는 직원분들 마스크 끼시는 거는 사전에서 주는 거예요? 명품 쪽은 부자에서 나온다는데 그쪽은 저희가 사는 거죠. 편의점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직원들에게 줄 마스크를 구하려고 점주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안 쓰고 와갖고 안 쓸 수가 없어요. 저희도 어렵게 비싼 거죠. 끊임없이 고객과 대면해야 하는 유통업 특성상 마스크는 필수지만 본사 지원은 어렵습니다. 면세점에서는 그럼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량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아껴 쓰는 거예요. 코로나19 초창기엔 1인당 1매 지급이 가능했지만 공적 마스크 도입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 수량이 몰리면서 기업들이 내부 및 현장 직원들에게 나눠줄 물량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에 이어 마스크까지 말라가는 이중고에 기업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일주일째인데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윤정 기자와 함께 여전히 혼선을 빚는 이유가 뭔지 뜯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브제가 시행됐는데도 약국의 줄이 여전히 길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일단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과 수량이 약국마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배송 시간이 일정치 않아 약국이 문을 열기 전부터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약국에서는 이렇게 판매 시간을 정해 안내하는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급 수량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평일 기준 모든 약국에 매일 250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통상적으로 대형 마스크 200장과 소형 마스크 50장이 입고됩니다. 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맘대로 자기네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맘대로 하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 양이 다 제각각이라는 이야기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하듯이 통반장이 가정에 직접 가서 2장씩 나눠주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산 기장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적 배분을 하지 못하는 건 주민 수에 맞는 마스크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주에 마스크 2장을 공급하려면 1억 400만 장이 필요한데요. 네. 현재 마스크 공급량은 일주일에 약 7천만 장이고 의료기관과 산업 현장에 공급되는 20% 정도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건 1인당 일주일에 한 장에도 못 미치는 0.88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를 하루에 한 장씩 쓰는 상황이라면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능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통 메커니즘이 지금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누구는 줄을 안 서고 편하게 샀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여전히 사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편차가 큰 겁니까? 네, 유동인구가 줄어든 대형 병원이나 재래시장, 또 대학가 주변 약국에는 마스크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신촌대학가에는 사거리를 두고 약국 4곳에 모두 공적 마스크가 있었는데요. 네. 그중 한 약국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니까 모두 그쪽으로만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에 같이 줄을 서게 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반대편 약국에도 재고가 충분하다며 상대 약국으로 안내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 앱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약국에서 만난 시민들은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선 앱에 나와 있는 정보가 실제 약국 상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또 마스크 크기별 재고 상황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구매를 안 할 경우 그냥 이번 주에 살 수 있는 제 목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소형이라도 사서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려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은 여전히 발품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허점도 있는데 장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시민 목소리와 또 문제점도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시킨 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죠. 정책 당국은 모든 대책을 찾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휘청이고 있어서 해법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줄.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정기주총 현장입니다. 맨 끝으로 쭉 들어갔어요. 강당에 타닥타닥 붙어앉은 주총장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주 정기주총을 여는 기업만 314곳. 기업들은 초비상입니다. 많은 주주께서 한 공간에 모이시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2배 넓은 장소로 옮기고 SK하이닉스는 자리를 2m씩 떨어뜨립니다. SK텔레콤은 사상 첫 온라인 주주총회를 엽니다. 정족수 부족에 따른 주총 무산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총은 가벼운 고민일지 모릅니다. 아예 안 와요. 외식을 안 해요, 전혀. 음식, 숙박 등 민간 소비와 서비스 부문은 존폐 위기에 몰렸고 금융시장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시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증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급히 경제, 금융 수장들을 불러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정책금융을 항공과 내수업종 등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기업까지 절박해진 겁니다. 당장 다음 주 금리 인하가 유력해졌습니다. 한국은행도 좀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시금토이나 이런. 하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걱정입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Europe has now become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의 문제였던 IMF 외환 위기와는 달리 이번엔 미국, 유럽 등 서양의 경제도 초비상입니다. 블룸버그가 86개국 증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일까지 50여일 동안 2경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글로벌 분업 체제 내에서 미국의 역할이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생산 체인이 무너지고 인적, 물적 이동까지 막히면서 피해가 교역이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우리 경제가 불가항력의 절벽으로 밀려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요즘 가짜 뉴스와도 싸워야 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장사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나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나는 기독교다, 나는 천주교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집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까지 언급하며 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연선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위더스 웨딩홀 입구. 신천지와 무관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맘카페와 SNS 등에서는 신천지 측이 이 웨딩홀을 운영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이번 신천지 유언 비어로 인해서 예약 상담률이 약 한 60에서 70% 정도 줄었습니다. 행사 유치 성공률 또한 약 한 60에서 70% 정도 감소된 걸로 강원도 원주의 한 마트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상진마트는 신천지가 운영한다.
그리고 직원 모두가 신천지다. 그 놀고 며칠 동안 하루에 한 2천원, 3천원이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마트 주인은 결국 가족 모두가 천주교 신자라는 입장문을 내야 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허위 정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한 121명을 붙잡았습니다. 111건에 대해선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과거보다는 보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허무하게 뚫린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아무 제재 없이 기지 안을 활보했습니다. 경보음도 울리지 않고 감시병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인 2명이 대낮에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침입하는 데에는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지 주변에 철조망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설치돼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철조망입니다. 이 철조망은 이런 가정용 펜치로도 쉽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철조망이 절단돼도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찍혔지만 2명의 CCTV 감시병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실패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군의 철칙입니다. 기지에 들어온 민간인들은 영내를 1시간 반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니다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구럼비 추모식이 취소되자 기지에 들여보내달라며 출입을 요구했는데 2차례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는데도 근무자들은 상부의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감시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의 보직 해임과 3함대 사령관 등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은 철조망을 절단한 4명에 대해 군용시설 손괴죄로, 그중 부대 내까지 침입한 2명은 군용시설 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결국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모양입니다. 김 전 대표로부터 잘못된 공천이라고 한 소리를 들었던 태용호 전 공사는 사과부터 하라면서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움직임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 논란을 빚은 공천 인사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김형호 공천관리위와 정면 대립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 얘기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수도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도층 표심이라며 김 전 대표의 다른 대안은 거론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미 한 공천은 바꿀 수 없다면서 공천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 출신인 태영호 전 공사의 지역구 출마를 나만의 뿌리가 없다는 표현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도 선대위원장이 될 경우 당선을 돕는 책무를 지겠다며 물러섰습니다. 다만 태종공사는 김 전 대표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전 대표가 참여하는 선대위를 늦어도 19일까지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황교안, 김종인 투톱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정호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어제는 격전지들을 중심으로 판세를 저희가 살펴봐드렸는데 오늘은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이 정부 여당 심판이라고 답한 사람은 38.1%, 야당 심판이란 응답은 38.5%로 팽팽했습니다. 한 달 전 정부 여당 심판 37.6%, 야당 심판 35.3%라는 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34.2%였고 통합당은 19.7%, 정의당 4.7%, 국민의당 1.8%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민주당은 0.3%포인트, 통합당의 경우 2.1%포인트 올랐지만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정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하면서 비례정당에 대한 표심도 관심인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2.6%였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19.9%, 정의당은 7.5%,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6.5%나 됐습니다.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오늘 상경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3.0%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또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16.2%까지 합하면 투표 의향층은 95.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율은 58%였습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환 기자, 정치부 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금태섭 쳐낸 친문의 힘으로 했습니다. 예, 서울 강서갑 민주당 경선에서 사실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서 기자는 예측을 했습니까?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사실 이 초선 현역이 그 원외 인사에게 패배한 게 이번에 이 첫 번째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변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강선우 후보가 정치 신인 가산점을 물론 받기는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까 압승이었습니다. 이 각각 절반씩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 모두 강 후보가 이 60% 넘게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야 이제 친문 성향의 이제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일반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다는 게 좀 놀랍긴 해요. 네, 그래서 좀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그 친문 의원들 쪽의 분석입니다. 금 의원이 이 지역구 활동에서 실제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률이 높지 않은 만큼 결국 강성 친문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결국 친문 대 반문 구도로 경선이 치러진 게 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서갑 경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공천 전반적으로 이 친문들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친문 세력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뭐 일단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금태섭, 뭐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 이 10명 정도인데 이른바 이 친문 핵심 또는 친문 실세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김남국, 김용민 변호사는 모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또 핵심 증인이었던 황운하, 한병도, 임동호 후보도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친문 지지층이 민 후보들이 공천을 따낸 거는 이제 분명해 보이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금태섭 쳐낸 친문 힘의 느낌표는 입 바른 돌 정 맞았다로 하겠습니다. 이 말 한번 보시죠. 어떤 말이냐면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 강제적 당론을 지향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2012년에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을 이루자며 합의했던 공동선언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공수처법 투표 때 당론을 거스르고 기권을 했던 금 의원의 패배를 보면서 8년 전에 비해 우리 정치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제 민주당원의 이 절대 다수가 다 이 강성 친문 성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면은 합리적인 정당 내부의 논의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프로를 흔드는 아마추어로 했습니다. 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사진인데 아마추어 프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월 말서부터 마스크 납품 못 받았고요.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게 200불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급된 건 3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본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건 충분해요. 방어도 많이 모자랍니다. 보호를 막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전체 공급량과 현장 체감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화했습니다. 이제 박 장관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 원래 보건 분야 전문가 출신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박 장관은 교수 출신의 복지 전문가입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비의료 전문가인 장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 사태를 교훈 삼아서 보건과 복지부처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능우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건지 이 정권을 방어하는 건지 국민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박 장관 이야기는 알겠고 이해찬 대표도 사진에 있었는데 이건 왜 등장한 거죠? 네, 그것도 역시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추경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와 같은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깊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은 국가 부채를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추경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청와대가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기재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분야 전문가라면서 민주당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여당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추경을 액수를 늘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부총리가. 그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이 해임 운운하고 이렇게 한 것들 이건 좀 지나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프로를 흔드는 아마추어의 느낌표는 방역과 정치의 조율로 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의견과 현실을 잘 조율해내는 게 바로 정치의 몫일 겁니다. 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미스터트롯 진의 영광은 이명웅에게 돌아갔습니다. 우승 소감 또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죠. 이명웅 씨뿐 아니라 3개월간 트로트 가락으로 시청자에게 행복을 전달해준 모든 출연진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특별 생방송으로 편성된 우승자 발표편. 7인의 결승 후보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고 영탁과 임영웅이 마지막 진을 남겨둔 상황. 영광의 1위는 두 사람 가운데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은 결승 경영 중간 점수에서 2위를 했지만 실시간 국민 투표에서 만점을 받고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결승전 2차 경연에서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 즐겨 부른 노래 배신자를 열창했던 영웅. 사랑의 배신 우승 소감에서도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정말 믿기지도 않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날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남겨두고 미안하다고 선물 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선은 탁걸리라는 별명을 얻은 영탁. 미는 찬또배기 이찬원에게 돌아가며 3개월 대장정의 막을 내린 미스터트롯. 긴급 편성으로 우승자 발표를 했지만 28.7%라는 시청률을 보이며 전 국민적 트롯 열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승자를 비롯한 경연 참가자들은 오는 19일 미스터트롯 토크 콘서트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국내 40개 도시 전국 투어가 시작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지만 이탈리아가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도 노래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의 격려법을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낯설도록 인적이 없는 이탈리아 거리. 갑자기 박수와 노랫소리가 들리고 냄비치는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들립니다. 전국 봉쇄령으로 자가격리된 주민들이 발코니로 나와 서로를 격려하는 플래시몹을 벌인 겁니다.
창밖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란 문구를 내보였습니다. Andrà tutto bene, dai che siamo forti, dai che gli anticorpi ce li abbiamo.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가 난 이탈리아에선 하루 확진자가 3,000명 넘게 늘어 현지 시간 14일 오후 기준으로 21,157명이 감염되고 총 1,441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위 관료들도 줄줄이 코로나19에 노출돼 군 참모총장과 교육 차관, 보건 차관까지 감염됐습니다. 프랑스에선 의회와 내각, 교도소까지 번져 감염 4,480명, 사망 91명으로 집계됐는데 전국 음식점과 카페 영업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Je le dis avec gravité, nous devons tous ensemble montrer plus de discipline dans l'application de ces mesures. 스페인은 총리 부인까지 감염됐고 15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내렸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든 시기인데 좋은 에너지, 일단 좋은 음악 계속 잘 전해드리는 그런 좋은 가수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고향에 계시는 대구 경북군에 계시는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데 꼭 힘내시고 희망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미스터 트롯은 코로나 사태로 씨름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었습니다. 공연과 영화 개봉이 줄줄이 취소된 상황에서 미스터 트롯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안방극장이었죠. 저마다 어려움을 이겨낸 출연진들의 사연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고향이 대구인 이찬원 씨의 팬들은 성금을 모아 대구의 한 병원에 기부했고 최연소 결승 진출자인 정동원 군은 국민 위로 동영상까지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지, 트롯 신동 국민손자 정동원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제 노래 듣고 하루빨리 치유되세요. 특히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정부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돼 다행입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이 보여준 의지는 참 대단했습니다. 반창고 투성이가 된 대구 간호사들의 얼굴은 전 세계에 감동을 줬죠. 지체장애 청년이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를 나누고 싶다며 파출소를 찾은 이야기는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해준 명약이었습니다. 어제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은 방송 말미에 국민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무명인 자신들을 알아봐주고 사랑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였겠지요. 하지만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 또한 용기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간 최선을 다해 기적의 하모니를 일궈낸 출연진과 제작진을 위해 앵커의 한마디를 골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트롯. 날이 부쩍 쌀쌀해진 가운데 내일 아침도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2.4도로 영상권이었던 반면 내일 아침은 영하 2도로 출발하면서 쌀쌀하겠고요.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제주 산지와 강원, 경북 북부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경북 북부는 5에서 7cm,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20cm의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지만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해안 지역은 최고 시속 60km의 강한 돌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면서 당분간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